포천이 그 드론 산업을 통해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면 네. 포천이 지닌 강점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론이 이제 군사적인 용도로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제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상당히 폭넓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향들은 아무래도 군용하고 민수가 같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민군 겸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민군 겸용 드론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드론 산업에 있어서 저는 이제 포천시가 우리한테 이제 상당히 아주 좋은 기회다. 사실은 이건 포천에 있어서 드론이 좋은 기회가 아니고 저는 네. 드론 산업에서 포천이 아주 핵심적인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드론에 있어서 가장 큰 수요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데 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까지 포천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군사도시라는 게 좀 제약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드론만을 본다고 하면 드론이 이제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군용 드론들을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아주 최적의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오히려 말씀드리고요.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유리하다. 예, 여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군이 이제 어떤 드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예전 같으면 총은 그냥 쏘면 물론 이제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종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같은 것도 잘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군 인력들에 대한 좀 이렇게 좀 깊은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포천에는 드론 작전 사령부라는 드론 전문 부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군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포천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이런 강점들이 아주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사실 올해 처음 포천을 방문을 했는데 네. 저는 포천이 되게 좀 멀다라고 좀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 보니까 상당히 서울 북부와 동부에서 상당히 가깝다라는 걸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드론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이런 산업이었는데 드론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AI, 데이터 중심의 산업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많이 좀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서울에서 가까운 이렇게 포천이야말로 아주 상당히 좋은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천의 드론 산업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포천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활용한 드론 배송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용화 첫날 모습을 취재한 윤나경 기자의 리포트를 잠시 보시고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산을 넘고 호수를 가로질러 물건을 매단 드론이 날아옵니다. 배송 지점에 멈춰서더니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날아갑니다. 과자와 생필품 등이 드론 배달 전용 앱을 통해 주문한 지 불과 5분 만에 배달됐습니다. 작은 거라도 살려면 여기에는 이제 동네 작은 슈퍼밖에 없는데 무조건 시내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 근데 그게 해소됐다는 느낌이 확 들죠. 드론 배달 앱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배송받을 지역을 정해 주문을 하면 드론 배송 목적지가 산정호수 조각공원입니다. 배송센터에서 주문대로 물건을 담아 드론에 매달아 날려줍니다. 도심에서 먼 오지 주민들의 배달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기 포천시가 지난 3월부터 착수한 산간지역 드론 배달 상용화 사업.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주 금요일부터 평소 배달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산간지역 14개 배송 지점에서 드론 배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배송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외곽에 있는 마을들 이런 데서 필요한 물품들을 배송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이 안 됐던 인근 지역 음식점의 음식 밀키트 등도 드론 배달로 받아볼 수 있게 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앉아서 오는 손님만 바라보는 입장인데 이제 드론을 가지고서 이제 그 음식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가 생긴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기대는 큽니다. 시는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드론 배달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더 확대하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드론 배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단장님. 드론 배송은 현재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드론 배송은 사실 지금까지는 아직 이렇게 좀 상용화가 이제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상용화 전 단계에 있다라고 좀 아주 직전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드론 자체가 실제로 이제 그 시장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배송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앞으로의 시장을 형성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그 드론 배송에 대한 수요는 점점점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이런 드론 배송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접근하기 좀 힘든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성을 좀 좋게 만드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와 같이 이제 산악이 많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군과 같이 긴급하게 뭔가를 배송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섬과 같이 좀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배송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미국 헌츠빌 시의 경우에는 네네. 이 군사 기술 개발의 거점이 되면서 엘레베마주의 최대 도시로 거듭난 사례가 있습니다. KBS가 지난 6월에 포천시와 헌츠빌시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포천은 이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있어서 군사적 측면의 강점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K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아주 인상적으로 본 바 있습니다. 좀 사실 모든 기술들이 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좀 군사 기술에서 좀 시작하는 그런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GPS라든가 아니면 그 핸드폰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제 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들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포천시가 군사 도시로서 그다음에 이제 군사 도시가 단지 부대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는 이런 중심지가 된다고 하면 헌츠빌처럼 상당히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마셜 우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주센터가 단지 우주선을 발사하는 기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기는 수천수만의 이 연구원들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단지 기술 개발하는 곳과 사실은 이렇게 이제 발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상당히 큰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군이 이제 드론이라든가 이런 첨단 무기들을 같이 사용을 하고 그 바로 옆에서 이제 첨단 연구 시설이라든가 시험 시설들이 이를 우리가 이제 좀 뭐랄까 서포트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그다음에 핵심적인 기술 산업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사 도시라는 개념을 이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들여올 수 있다. 예,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드론을 예를 들겠습니다. 드론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군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첫 번째는 우리 군이 이제 아무래도 드론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드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운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숙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부대에 있는 장병이라든가 운용자분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뭐 한 몇 개월 단위의 전문적인 교육들을 좀 시킬 필요가 있고요. 교육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시설들을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시험 시설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드론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실제로 이제 얘가 비행을 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데이터, 뭐 비행을 할 때 나오는 뭐 속도라든가 아니면 드론에서 카메라가 보는 영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첨단 드론을 개발하려면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는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비행 시험장을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포천은 아까 그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그 시험장들, 그 군 시험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 시험장들은 아무래도 일반 기업들이 상품 개발할 때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좀 그 우리가 군용 드론을 만들더라도 우리 민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에 있는 연구진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다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시험장들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첨단 연구 시설입니다. 이제 우리가 AI와 뭐 제가 데이터,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드론은 어쨌든 이게 첨단 기술이 없으면 특히 이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인력이 없으면 실제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고급 인력들이 우리 이제 좀 비행 시험장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요가 될 수 있는 우리 군과 밀접하게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첨단 연구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